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첫 발생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국 교회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7번째 편에선 개교회주의 현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로 미뤄오던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신임회장에 조명환 건국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국내 누적 확진자만 7만 명이 넘었고 비대면이 일상이 됐는데요. 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진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는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신천지 대구지파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은 5,213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키며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1차 유행이 본격화했고 언론을 통해 이단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국민에게 사과하겠다며 언론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사실은 교도들을 규합하는 행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신천지에서 촉발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한국교회는 역사상 처음으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지만 상당수의 성도가 1년 가까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활동 자제로 전도가 어려워지면서 선교 사역도 잠정 중단됐습니다. 자립이 어려운 작은 교회 상당수는 코로나19로 존폐의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집회가 2차 대유행에 단초를 제공하자 교계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광림교회, 명성교회 등 5개 대형 교회가 기도원이나 수양관 등 보유시설을 코로나19 치료시설로 제공하면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 총연합은 한국교회가 영적 방역의 주체가 되고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교회가 위로와 격려,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가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7번째 편에선 개교회주의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구티비 연중특별기획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7번째 편에서는 개교회주의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온생명교회 안재경 목사와 경북대 역사교육과 김중락 교수, 여름터교회 신광은 목사,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조성돈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이날 출연자들은 개교회의 자율성과 신앙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개교회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개교회주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과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교회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때 공교회성이 훼손되고 교회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타자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 교회의 본질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날 패널들은 개교회주의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회 시찰 강화 등 교회 일치를 위한 개교회주의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 시찰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건전한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뭐 또 그 교회에서 건전한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목회자가 굶지는 않는지 재정이 바로 집행되는지 뭐 이런 것을 시찰을 통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딱 되니까
작은 교회 임대료 내주기 운동이 아주 크게 번졌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교회가 그래도 공동체 의식들이 없진 않다. 그런 모습들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구TV 특별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 17회는 오는 21일 오후 10시 10분 첫 방송됩니다. 구TV 뉴스 박은결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로 미뤄오던 신년 할애회를 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 한국교회가 다시 사회의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와 맞물려 날짜와 장소를 옮겨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한교총 공동대표 회장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사회를, 예장 백석 장종현 총회장은 설교를 맡았습니다. 장 총회장은 설교에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올해 한교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소광석 예장합동총회장은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다시 희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도 바위를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한교총이 갖은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견고한 바위로 존재해야 됩니다. 한편 이날 할애회에 참석한 한교총 소속 교단 총회장들은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며 서로 격려와 위로를 건넸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9대 회장에 조명환 건국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조 신임 회장은 어린 시절 NGO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성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조명환 신임 회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조 신임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NGO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성장한 인물로 알려져 관심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18년 되면은 18살이 되면은 마치는데 이분이 이상하게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45년 동안 매달 $15와 편지를 보내주게 되죠. 조 신임 회장은 언젠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해야겠다는 사명을 늘 품고 살아왔다며 후원을 받던 가난한 어린이가 지금의 한국 월드비전 회장이 된 것처럼 후원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임기 동안 일상 속 기부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비대면 기부 캠페인과 돌봄,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후원 방안을 구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월드비전. 또 하나님이 보았을 때 야, 너희 정말 너무너무 일을 잘한다.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들게 그렇게 일을 하니?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월드비전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편 조 회장은 공개 채용 과정을 거쳐 선임됐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으로서 전 세계 에이즈 퇴치 운동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청와대가 20일 3개 부처를 개각하기로 하고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최소 3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두는 즉각 분리제가 3월 시행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쉼터를 올해 안에 29곳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 명 확대합니다. 교육부는 지자체 학교 협력 돌봄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매년 학교 돌봄터 750시를 선정해 총 383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 교실보다 최대 2시간 연장됩니다. 경기도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12개 시군의 초등학교 34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790건의 적발 건수 중 교통안전표지 부적합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路面 표시 부적합과 불법 주정차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 개학 전까지 부실 시설을 개선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두 번째 백신 에피박 코로나의 면역 효과가 100%로 나타났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보건위생검역당국인 소비자권리보호복지감독청은 국립바이러스생명공학연구센터 벡토르가 개발한 에피박 코로나 백신에 대한 1, 2단계 임상시험 결과 100% 면역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백신은 현재까지 임상 접종자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 상태며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이미 지난해 10월에 승인이 난 만큼 2월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해 3월부터는 일반인 접종에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으로 워싱턴 DC는 보안이 극도로 강화된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가운데 취임식장이 마련된 연방의사당과 인근 주요 도로는 폐쇄됐으며 약 2만 5천 명의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대통령 취임식 보안 강화를 위해 허용한 최대 수준의 병력으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보다 2배 많은 숫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취임식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며 워싱턴 DC는 이번 주 내내 초비상 상태에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시찰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18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찾아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선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은 중대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 주석의 시찰은 올림픽 개최 가능성이 불투명한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끄덕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4일까지 전면 봉쇄 조처를 연장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 연방정부 16개 주지사 회의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봉쇄 조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나 아동보육시설, 생필품 판매업소를 제외한 상점 등은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사적 모임은 가구에 1명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수단과 슈퍼마켓 등에서는 의학용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내포난의 교회 조유현 기자입니다.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자녀들과 일명 집콕을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 중인 최완병 목사의 가정입니다. 두 딸 소희와 라희가 히브리어로 한국 요리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유대인들과 소통하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겁니다. 한이와 베키의 한국밥상이라는 이 채널에서는 소희와 라이가 한국 대표 음식인 떡볶이와 김밥, 된장찌개 등을 직접 만들면서 재료와 조리법 등을 소개합니다. 채널은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으면서 이스라엘 공영방송에도 출연하게 됐고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유대인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한국 요리를 알리고 유대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채널을 열었다며 정결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한국 음식 조리법을 알려주면서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10여 년간 미혼모들의 자립을 돕고 지원해온 사단법인 링커의 이호천 대표가 지금까지의 사역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 품어주심에는 이 대표가 미혼모를 돕기 시작한 계기부터 10여 년 동안 만난 수많은 미혼모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7명의 사례가 소개됩니다. 임신 후에 버림받게 된 사연과 아기 분유값, 생계비를 벌기 위해 밤에 아기를 홀로 두고 일해야 하는 사연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회나 사실 세상은 아직까지 미혼모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고 편협적인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 그게 곧 사역의 길로 이어졌고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 그 이야기들을 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독자들은 미혼모들이 사랑 안에서 찾게 된 새 소망이 감격으로 다가온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고아요 과부이며 나그네인 미혼모를 섬기는 이호천 대표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들 계속해서 구TV에 전해주세요. 이상 네포난의 교회였습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양 평촌감리교회와 광명 한빛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를 제공하는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 웨슬리하우스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두 교회는 코로나19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 가정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3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현재 26채 선교관에 머무는 선교사들에게 식재료와 생필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 NCCK가 회원 교단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등과 함께 기독교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NCCK는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기후위기 비상행동 출범을 소개하며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생태적 삶으로의 양식 전환을 통해 탄소 중립 선언을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전국 2만여 명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억 원 상당의 구호활동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국 14만 명의 적십자 봉사원들은 취약계층 세대에 온열 매트와 겨울이불 등 난방용품과 방한용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적십자 회비와 코로나19 국민성금으로 진행되며 모금은 오는 4월까지 실시됩니다. 인도네시아에 최근 잇따른 자연재해가 덮친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교회들이 주민 지원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술라웨시 섬 일부 지역에선 진도 6.2의 강진이 발생해 70명 이상이 사망했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우기로 침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송강옥 선교사는 텐트와 음식, 의약품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지 상황을 설명하며 한국 교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지 1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예년과 달라졌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의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